이 생각을 해 보죠. 여러분이 재활을 열망으로 바꾸는 6 가지 단계를 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저는 여러분이 그 돈을 얻기 위한 간절함보다는 합리화가 눈에 보였습니다. 10억, 50억, 100억을 벌고 싶은 사람이 술, 여행, 놀러 다니고 TV,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간절함과 제가 아는 간절함이란 단어에 간극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 10억을 벌고 싶어. 50억, 100억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이 과연 노는 거, 쉬는 거, 잠자는 거 다 챙겨서 한다는 것 자체가 '지고 시작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히 원한다라면 그 무엇도 포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원한 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딱 3 년만이라도 "간절히 한번 해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월화수목금 미라클 모닝하고 토, 일을 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그 마음으로는 여러분의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보다는 달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해내는 사람들,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지, 주말에는 "그래 열심히 한 나에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월화수목 금금금이 반복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남들 쉴 때 한 번이라도 역기를 들거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지,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겠죠. 남들 쉰다고 똑같이 쉬는 게 아니죠. 경기 끝나고,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경기 끝나고 그날 모든 사람들이 퇴근할 때도 배트를 휘두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전날 경기가 끝나고 숙소에 새벽에 돌아가서 야식을 먹고 늦게 자겠지만, 누군가는 바로 잠이 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연습을 하고 식사를 챙겨 먹고 본인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이 제가 볼 때는 아주 간절함보다는 합리화, 적당히와 타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가 사실 안타까워요. 제가 그 얘기를 드렸죠. 여러분의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여행도 없고 친구도 없고 쇼핑도 없고 TV도 없고 편안한 안락함은 없어야 됩니다. 성공은 선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선불을 내기보다는 적당한, 그럼 적당한 성공이 따라올 겁니다. 여러분이 간절하다면 아마도 잠을 좀 덜 자서라도 목표를 이루겠다라든가, 친구들은 성공해서 만나겠다, 여행 성공하고 나서 정말 좋은 데를 가겠다, 그런 목표들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 보죠. '잠을 많이 자는 게 정말로 행복한 거구나. 6 시간 자는 게 행복한 거구나.' 느끼려면 평상시 잠을 2-3 시간 자면, 6 시간 자면 정말 행복하겠죠. 근데 평상시 6 시간 자는 사람들은 6 시간 자는 게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 달에 딱 한 번만 늦잠을 자겠다.' 이런 목표들이 여러분을 위한 방법이지, 그냥 월화수목금하고 토요일은 쉰다, 루틴이 무너질 것이고 다시 또 시작하는 것도 힘들 겁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루틴화예요. 루틴화를 시킨 다음에 월화수목금토일 딱 그 방식대로 계속 해 나가는 게 의지력도 들지 않고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인데, 월화수목금 열심히 달려 놓고 토요일은 쉽니다. 토요일은 퍼집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낭비하면서 보냅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에게 낭비가 돼야 돼요. 과거의 낭비가 아니었다면 월화수목금 열심히 한 사람이 토일에 쉬면서 보내는 그 이틀이라는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져야 되고 '아깝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봤을 때 그 '아깝다.'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없어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토일 "제가 할 테니까 하시죠."라고 누군가가 나서고 그러면서 누군가 하고 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환경들을 계속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스스로가 무엇을 더 해 보겠다 또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모습은 보통 부족해 보입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악착같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하기 위한 노력들, 이게 여러분들이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망을 이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루틴화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치카치카 양치하는 걸 의식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저는 루틴이 여러분을 성공으로 바래다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좋은 습관이 많아요, 나쁜 습관보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이 힘들다, 루틴이 안 돼 있는 거겠죠. '아침에 저는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끊임없이 반복해 보십시오. 그게 힘든가? 힘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목표 의식이 명확하다라면 힘들다는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드렸죠. 대상포진에도 새벽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루라도 안 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말에 자면 편하겠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간절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간절함이란 단어와 여러분이 간절함과는 간극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간절하다고 말하면서 주말에 쉬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모습. 제가 볼 때 그거는 진짜 간절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 하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함이지, 그냥 여러분의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어제의 간절함과 오늘의 간절함이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결국 여러분을 성공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여러분이 잠재의식 바뀌기 어려운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과거처럼 계속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일어나기는 힘들어요. 저는 6 시간 자야 돼요. 저는 밥을 먹어야 돼요.부터 시작해서 그냥 과거에 살았던 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라면 달라질 겁니다. 진심으로요. 자, 오늘 내가 해야 될 걸 못 했어. 그럼 밥 먹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밥을 안 먹더라도 하는 게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잠을 2 시간밖에 못 잤어가 아니라 2 시간 자서라도 해야 될 걸 다 하는 게 저는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오늘을 기준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칭찬해 주시죠. 오늘도 늦게 깨달은 나에게. 잠재의식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이 만큼 어쩌면 시간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만큼 잠재의식을 바꾸기 위한 시간이 든다라고 하면 포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재의식을 바꾸기 위한 명상 100번 쓰기 1000번 말하기, 정체성이란 단어들을 들이면서 계속 생각의 전환과 믿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시작 단계부터 '아 될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성공한다. 감사합니다."를 수시로 외치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계속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니님에게 33년 걸린다. 잠재의식 바꾼대. 그럼 포기하겠죠. 그게 아니라 그 시간을 3년 내로 바꾸고 또는 1년 내로 바꾸고 나머지 2 년은 더 열심히 달리는 시간들을 만들어 내야 되겠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뿌리 깊은 잠재의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다가 아니라 '나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덜박스에는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감사 명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따라해 보시고 그리고 꼭 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정색에 맞춰서 "감사합니다."라고 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겠죠. 본질과 핵심 거기 있지 않습니다. 뭐냐? 전세를 맞추려면 부동산이 내놔야겠죠.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부동산에 한 곳에 내놓는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서산에 서산이래. 포항에 제가 가진 지역 주위에 부동산 약 50 개에 다 연락을 돌려서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최고가가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테고, 그래도 감사함을 모르고 제가 다 거절하다가 결국 조건을 좀 낮춰서 가긴 했지만, 감사일기의 핵심도 행동입니다. "남편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겠죠. 남편한테 감사하면 말 한마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좋겠죠. 뭐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라고 "수고하셨다."라고 말해 주든가, 밥 차릴 때도 뭐 먹고 싶은 반찬이 있는지, 뭐 요즘 몸은 괜찮은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부부 관계가 달라지겠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배들이 잘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표현, 미안할 땐 미안하다 말하는 게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좋은 것이겠고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내일 당장 건강을 잃어버린다라면 여러분이 건강한 게 감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것들을 끌어당긴다라는 그 본질들을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말 한마디라도 다정하게 해 주는 선배가 좋지 않을까요? 말 한마디라도 다정하게 하는 남편 또는 와이프가 좋지 않을까요? 말 한마디라도 더 다정하게 해 주는 아빠가 좋지 않을까요? 그런 걸 생각한다라면 끌어당김의 의미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에 대한 방법을 찾아서 행하는 겁니다. 100번 쓰기도 마찬가지고 1000번 말하기도 마찬가지겠죠. 쓰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잠재의식이 바뀌겠죠. 하지만 거기에서는 행동의 핵심이라는 것들을 꼭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두두두두두두두두 하고 있죠. 행동하셔야 됩니다. 40 분간의 책 읽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식탐을 버리고 성공을 가져라."는 책을 읽고 있고요. 음 여기
소식은 좋은 운명을 만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중하면서도 무서운 것이 음식입니다. 음식은 생명을 기르는 근본이며 평생의 기륭이 음식에서 비롯됩니다. 누구나 각자의 분수에 맞게 일생 동안 먹을 양식을 갖고 태어납니다. 분수에 맞지 않게 음식을 많이 먹으면 하늘의 규칙을 어기게 됩니다. 천리를 어기면 운명이 나쁜 길로 흘러갑니다. 소식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무병장수하고 큰 공덕을 쌓으며 죽어서는 그 공덕을 자손에게까지 넘겨줍니다. 아, 굉장히 소식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추려서 먹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식탐이 생겨서 평소처럼 또 돌아가기도 하고, 더군다나 요즘 이렇게 챌린지 하면서 체중 조절을 좀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욕심이 나서 또 많이 먹는 저를 자주 발견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의 어떤 절제를 한다는 거는 공덕을 쌓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절제를 잘하는 사람 결국에는 나머지 인생도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육식도 마음을 탁하게 한다고 하고, 여기 보면은 채소라 할지라도 많이 먹어서 자신의 양을 넘으면 육식을 적게 먹는 것만 못하다.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소식하고 절제하는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한다는 게 좀, 마음에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절제하고 그 절제된 마음이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아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식탐을 버리고 성공을 가져라. 너무나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절제의 성공학 보신 분들은 미즈노 안보쿠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느꼈던 게 그겁니다. '먹는 거 하나 조절 못하는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를 어느 순간 깨닫게 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리고 블로그에 글 쓴 적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먹는 거 하나 조절, 컨트롤 못하면서 성공한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에게 성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절제의 부분이 성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절제란 부분이 쉽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면 TV 30분만 보자. 저는 30분만 보자 해서 30분 보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차라리 안 보면 안 보지 30분 보면서 지키는 사람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잠을 줄이자, 뭐 낮잠을 줄이자, 뭐 술을 1회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안 된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다이어트 챌린지가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 부분입니다. 먹는 것, 운동하는 것, 자기 절제할 줄 아는 모르는 사람이 성공한다. 저는 그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챌린지를 진행하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 모르겠어요. 나중에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을 빼는 걸로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성공을 무조건 할 것이고요.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식 하나 통제 못하면서 성공한다?'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이어트 챌린지에 성공한 사람들은 저는 성공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한다면 그 안에서 수많은 깨달음들이 있을 겁니다. 나에게 좋은 음식을 줘야지, 좋은 것을 먹어야지. 내가 먹는 것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몸도 회복이 됐고 해서 오늘부터는 건강한 음식들, 건강한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지금도 운동을 하면서 책을 보고 있는데, '건강한 걸로 날 채운다.'라고 하면 음식이든 지식이든 뭐든 건강해지겠죠. 그 부분을 저는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뭔가 조절하는 건 힘들죠. 그게 여러분 성공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더 의식하고 노력하게 될 겁니다. 이 여기까지만 먹자가 아니라 거기서 그만두고, 이런 절제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들었고요. 지원 님. 내가 찾는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은 내 안에 있다.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이 한계에 갇히지 않도록 자유롭게 놔주는 것뿐이다. 마음을 열고 내가 바라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하는 대신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한다. 목표를 이룰 방법을 알아낼 때까지 기다리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일단 시작해라. 그러면 도움의 손길이 나타날 것이다. 저는 생각해 보면 그냥 제가 뭔가를 미리 하려고 하기보다는 도움을 먼저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누군가에게 답을 얻기를 바랬던 것 같거든요. 이 문장을 다시 보면서 진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잘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행동하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뭐 쇼츠도 마찬가지고 일단 해 봐야 넥스트가 생기는데 하지 않으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민하고 있어요. 2-3 주, 2-3 달, 2 년, 3년 지나도 그 사람은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일단 실행하시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죠. 해 봐야 넥스트가 보입니다. 제목 올렸는데 조회수 0이 나왔어. 그럼 제목을 바꿔야 되겠네? 제목을 바꿨는데 조회수가 나오네? 카피라이팅을 배워야 되겠네?부터 쭉 나올 텐데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요. 제목을 어떻게 할지. 그냥 실행을 해서 올려보면 그게 시작이고 기준점이 될 텐데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서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무엇이든 일단 실행해 봅니다. 왜냐? 실행이 답이기 때문에. 실행하면 그게 기준이 돼서 내가 수정하거나 개선하거나 해야 될 게 보이는데 하지 않으면서 계속 고민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개인적으로 답답해요. 왜냐? 그런 사람들은 평생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답을 못 찾은 채 그대로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답을 찾기 위해서 실행을 하고 계시죠? 조금 더 실행적이시면 좋겠습니다. 뭘 해 보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해 보는 겁니다 일단. 부딪혀 봐야죠. 그래야지 방법이 나오죠. 원래 첫 발을 내디디기까지가 제일 힘듭니다. 하지만 발을 내디는 순간 모든 길은 시작이 되듯이 여러분들은 한 발 한 발 그냥 내디디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의식하지 않더라도 가게 될 겁니다. 그 단계까지 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 생각 대신에 행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생각 짧게 하세요. 왜냐? 여러분 생각하는 순간 합리화부터 합니다. 그래서요. 생각 이꼴 합리화가 되는 게 아니라 생각 고민은 좋은 요소인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단계에서는 생각하는 순간 머무르게 돼요. 그 머무름이 전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요. 일단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범죄만 아니면 실행하셔서 손해 볼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 대신에 고민 대신에 실행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는 감사일기로 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일기 쓰면 여러분들이 삶의 태도,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뀐다는 건 행동이 바뀌게 되고요. 행동이 바뀌게 되면 결과가 바뀌게 됩니다.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일기 적고 남편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적어 놓고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는다. 이건 언행 일치가 안 되겠죠.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바탕으로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이 상대에게 전해지겠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감사일기 적는다 그랬습니다. 자, 뭐 "전세가 맞춰서 감사합니다. 매매가 돼서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감사일기를 써본 사람보다는 안 써본 사람일 테고요. 써 봤다 할지라도 잠깐 써본 사람일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 써 보면 감사 파워가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일기 100번 쓰기, 1000번 말하기의 핵심은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바꾸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그 행동이 밑바탕이 되어야 그게 현실이 되겠죠. 자, 1,000,000원 벌어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적어 놓고 행동은 안 해요. '캔드님이 해 주겠지. 캔드님이 해 주겠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000,000원 벌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1,000,000원 벌었을 때 어떤 모습일까? 누구랑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하나의 조각씩 맞춰가는 겁니다. 그 조각들을 맞추고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목표가 달성이 되겠죠. 자, 말하고 쓰고가 끝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행동하는 겁니다.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칭찬해 주시죠. 오늘도 늦게 깨달은 나에게. 자, 월요일 시작이 출발이 좋죠. 그러면 '한 주만 잘 보내자.'라는 생각도 충분히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한 달 내내 나올 거야.'라는 생각을 지금 당장 하지 마시고 하루하루만 바라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 역시도 그 방법으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도 '3년 동안 할 거야.'라는 목표 큰 목표는 좋지만 매일매일
충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박스 타임은 여러분들의 청소력 오늘 마지막으로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5분쯤에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릴 테니까요. 책 읽고 어떤 내용을 공유할지 또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되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리 씨. 네, 저는 청소력 23페이지 읽어서 다시 앞부분도 다시 읽고 있었고요. 23페이지 하단에 당신의 마음 상태와 당신의 방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깨끗한 방에는 점점 행복이 찾아오고 더러운 방에는 불행이 연이어 찾아오게 된다.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학원도 대청소를 하고 집도 제 버릴 거 다 버렸거든요. 그래서 버리고 나니까 기분도 좋았고 화장실 청소도 학원 화장실 청소 이렇게 자주 안 했는데 제가 다 했어요. 그래서 다 하고 나니까 기분이 또 후련하고 깔끔한 면도 있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캔디님 말씀하신 게 어떤 말인지 조금 와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적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 오늘 6시 타임에 일단 청소를 조금 했고요. 환기를 시켰습니다. 여러분들도 실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시면서 꼭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금전적인 문제가 있으면 화장실 청소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다음 지원님. 네, 저는 119페이지 감사 공간의 창조 이 부분도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매장에 출근을 하면은 매장 청소를 하는데 그 전에는 그냥 대충 청소하고 말았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좀 더 청소를 할 때 안 보이는 부분까지 조금 더 세심하게 청소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제 매장을 돌아봤을 때 조금 더 깔끔하고 정리된 느낌을 더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감사 어쨌든 출근을 하면서 내가 지금 그래도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같이 저랑 일을 하면서 도와주고 있는 직원들 그리고 오는 고객들까지 다 감사하다는 마음을 계속 하면서 쪼끔 더 제 자신이 좀 더 긍정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계속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청소할 때도 그거 하시면 되겠죠. 입 밖에 내면 여러분 부끄러우실 수 있으니까 청소하면서도 '나는 성공한다. 감사합니다.'를 해 보십시오. 청소와 끌어당김과 성공에 대한 확신 또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청소는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들었고요. 우리 진님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겠죠. 매장이 정리된 매장과 아닌 매장인 고객이 느끼기 완전 다를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고객의 구매율까지도 되겠죠. 뭐 원서님도 당연히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자, 다음 예진님. 반갑습니다. 저도 비슷하긴 한데 저는 청소를 그닥 잘하는 편도 아니고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읽으면서 공감이 많이 됐던 부분이 67쪽에 버리기와 관련되어 있어서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버린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저희는 아이도 둘 있는데 좀 터울도 있고 또 신랑도 저도 버리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좀 쌓여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언젠가 시간 있을 때 해야지 언제 쓸지 몰라서 또는 언젠가 얘를 또 누가 쓸모 있는 사람한테 주지 않을까 뭐 선물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좀 쌓아 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또 이제 한 번씩 정리할 때 또 확 버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또 생활을 하면 또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가지씩 이상, 한 개 이상 아무리 좀 사소한 거라도 좀 버려 보자라는 좀 계획을 세워 봤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115 쪽에 보면 아까 다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제 감사 공간을 저는 식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특히 이제 가족들과 밥 먹고 나서 정리하면서 이제 감사의 말을 같이 하면서 하니까 또 느낌이 좀 특히 아침에 애들 다 보내놓고 신랑 회사 출근하고 나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좀 울컥해지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고렇게는 감사 공간을 만들어서 조금 이제 조금씩 실천해 보려고요. 아직 제가 막 그런 거
큰 계획보다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특히 못하는 게 있는데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지 버린 걸 되게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를 하고 있고 깔깔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걸 보면 대충 느낌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불필요한 물건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됩니다. 버리는 게 아니면. 그래서 저는 당근마켓을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재활용, 나눠 쓰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당근마켓을 팔기 위해서는 글을 써야 됩니다. 글을 쓰는 연습 또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한호님. 네, 저도 앞서 말씀하신 분들이랑 같은 건데요. 저도 70페이지, 71페이지 필요 없는 것은 용기를 가지고 과감히 버립니다. 과거의 굴레, 자신이 살아온 인생, 쌓은 방의 자장을 일단 제대로 돌려봅시다. 그러니까 물건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쁜 습관이라든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쉽게 못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걸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152페이지 보면은 21일 파워법이라고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작심 3일에 멈추는데 작심 3일을 7회 반복하면은 21일이 완성되고 그게 지속되면은 습관화 된다고는 이야기 있어서 항상 실행은 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내가 잘 하지 못하는 것들을 3일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다시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진우님. 네, 저는 83페이지에 여기 볶은 소금으로 안정된 자장의 완성. 이거를 보고, 어, 이 환기와 오염 제거, 이게 총 마무리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집도 그렇지만 가게도 한번 시험해 보려고, 여기도 꼭 시험해 보십시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어, 이거 한번 시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제가 소금을 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볶아서 한번 시험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2페이지 보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걸레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가게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냥 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여기서 보면서, 어, 이거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저도 좀 느끼거든요. 청소를, 청소를 정말 열심히 하고 이것도 달라요. 내가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거랑 정말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온 힘을 다해서 하면서 이제 오시는 고객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오시는 고객님들 감사합니다. 어제도 감사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저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하는데 이거 하고 나면 기분이 또 달라지고 해서 이거 계속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뭐 작심삼일 하다가 보면 21일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데 이것도 제가 해보니까 계속 어쨌든 하루 쉬어도 그냥 그 다음날부터 또 하면 되고 그것도 시작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를 알고 저도 그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부터 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줄리 씨랑 진혜님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청소 타임을 넣어 놓으면 좋겠죠. 출근해서 바로 청소하는 타임을 넣어 놓는 그 자체가 루틴을 잡는 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좀 청소한다고 달라지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청소하고 나서 나 괜히 했네 짜증나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이 반영이 되겠죠. 하루 종일 그렇기 때문에 청소는 낭비야 시간 낭비야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특히 매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게 더더욱 중요할 거니까 꼭 루틴으로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잘 들었고요. 원섭님. 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어, 화장실 청소를 뭐 그때는 늘 좀 귀찮게 억지로 해야 되는 느낌이었는데 내가 샤워한 걸 내 스스로 닦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실을 닦는 건 내 몸과 마음을 닦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예전에 수련하듯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왁싱까지 하니까 더 깨끗하고 내 마음도 묵은 때가 벗겨지는 그런 느낌처럼 벗겨지게 되고 또 테이블에 아침 식사하거나 이럴 때 감사의 공간 만든다는 것처럼 제가 먹기 전에 먹고 나서 이렇게 닦아주고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일기도 쓰지만 생활 속에서 테이블에서 화장실에서 또 샤워장에서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센터 나가서도 그냥 씻고만 나갈 수 있지만 이 공간이 내가 샤워할 수 있고 따뜻한 물을 제공해 줬고 뭐 회사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내가 이거라도 닦고 나가는 게 또 회사에 도움을 주는 거고 또 이렇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누가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내가 빈자리 청소도 하고 누가 옷을 버리고 간 거, 바닥에 흘린 거 물기라도 있으면 닦고 정리정돈하고 나가는 게 그 감사함에 대한 표현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뭐 회원 한 분이 더 오시고 하면 기분이 더 좋고 '아 이게 이렇게 해서 또 복을 받나 보다. 감사함의 끌어당김이 또 이렇게도 다가오는구나.' 하고 더 크게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쪼금 더 긍정적이고 그렇게 좀 변해가는 저 자신의 어떤 좀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마음들을 좀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네. 좋네요. 자, 확실히 원성님 깨달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맞죠? 예를 들면 헬스장에 그런 애들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자, 그래도 그런 애들이라고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냥 운동복 대충 던져 놓고 수건 대충 놔둬 놓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잖아요. 자, 거기 원성님이 24 시간 지키고 서 있으면서 "자, 돌아오세요. 운동복은 저기 넣으시고요. 수건 저기 넣으십시오." 할 수 없으면 그냥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냥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원성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나에게 공간을 제공해 주고 따뜻한 물 놨고 청소를 한다. 그게 또 헬스장 오는 사람에게 또 영향을 받겠죠. '아 여기 헬스장은 더러워 욕실이.'라는 느낌을 들었을 때는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원선님이 적용을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화장실 청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를 보고 나서는 당연히 화장실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청소하는 공간이 화장실이 있거든요. 뭐 금전적인 막힘을 해결해 주는 부분도 있고 우리 가족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깨끗하게 만들어 놔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릴 때 욕조에서 목욕을 하고 욕조에서 밥을 먹였습니다. 그럴 만큼 깨끗하게 청소를 해 놨었고 지금도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뭐 변기 만지고 이런 일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닦습니다. 저는 그래서 열심히 변기를 또는 환경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한번 찾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일본의 어떤 여자 대표였는데 그분은 변기를 손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전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자기 직원들이 쓰는 공간이다. 그래서 전 그 손으로 회사 대표가 청소를 했습니다. 그 회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우리 직원이 쓰는 공간 깨끗하게 대표가 그런 생각으로 회사를 운영한다라면 화장실 청소해 놓고 "자 한호 씨 여기 앉아 보세요. 왜 일을 그따구로 하세요?"라고 얘기는 안 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끌어당김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민 님은 글로 한번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청소를 위한 책을 봤습니다. 일단 저는 우리 김성호 회장님께서 스승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예쁜 쓰레기. 저는 여행 가서 뭐를 사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추억이고 뭐 이런 건 남긴다고 하지만 저는 예쁜 쓰레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의 생각이고 와이프 생각은 다르니까. 저는 무언가를 사는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옷도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정리해서 진짜 아주 심플하게 지낼 생각입니다. 뭐 제가 살을 다 빼고 완벽하게 세팅이 되는 순간은 뭐 옷 사이즈 큰 것들은 다 또 나누면 될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물건들을 좀 줄여서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심플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촬영할 때도 그냥 늘 똑같은 옷이죠. 매일 안 빨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옷만 몇 벌 있으면 돌리면 되니까. 그러면 시간 활용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이 청소를 해 보셨으니까 꼭 여기서 적용할 점들은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깨진 유리창 법칙을 얘기했죠. 자 책상 위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지르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웬만한 정신력으로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난 어지를 거야.' 하지 않으면. 근데 책상이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중하기도 힘들 것이고 정신력, 집중력
효율성 모든 게 다 떨어지겠죠. 그래서 청소를 위한 책을 읽었고 여러분의 방, 여러분의 책상 이게 여러분의 현재 상황,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하면 어지럽게 놔두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를 매일 막 30 분씩 해야 돼가 아니라 작게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하루에 5 분이라도 조금씩 하다 보면 그게 쌓여서는 '난 정리 못 해요.'가 아니라 정리도 익숙해질 겁니다. 뭐든 다 연습을 통해서는 잘하게 되니깐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청소를 읽으셨으니까 화장실 청소든 감사 공간이든 환기든 그게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꼭 적용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리액션 독서 모임이라는 걸 만들어 놨었습니다. 근데 리액션 독서 모임을 못 했던 이유가 사실 사람들이 책도 많이 안 읽어요. 그런 상황에서 리액션 독서 모임을 해 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고 삶에 적용할 것들을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책을 읽고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적용점 찾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책 읽을 때 저는 자전거 타면서 책을 읽었는데 자 지금 실내 자전거가 있는데 바퀴를 정상 방향으로 굴리면 따닥따닥 따닥따닥 따닥 소리가 납니다. 그럼 시끄럽잖아요. 저도 거슬리고. 그러면 '아 이 시간에 자전거를 못 타나?'라는 생각을 하거나 '나중에 타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페달을 반대로 돌려요. 그럼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저는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문제점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부터. 그게 제 삶을 바꿔놨거든요. 대부분 예를 들면 이럴 겁니다. 옆방에서 아이들이 자고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를 타면 시끄러우니까 아이들 깰 거야. 자전거 못 타네?'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페달 반대로 돌려보자. 소리가 안 나네?' 그래서 페달을 반대로 돌려서 계속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항상 저항들이 올 겁니다. 그 저항들을 여러분이 장애물로 인식하느냐 나의 성장 밑거름으로 만드느냐는 결국 여러분의 판단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죠. 세상에서 나를 힘들게 한 건 언제나 내 자신입니다. 장애물이나 옆에 시련이나 고통이 아니라.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는 그걸 성장으로 만들어내고요. 누군가는 그걸 통해서 좌절에 빠집니다. 과연 문제는 무엇일까요?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죠. 아침에 식탁에서 딸, 아빠, 엄마 식사를 합니다. 딸이 음료수를 흘렸습니다. 소리 지를 수 있을 것이고 딸을 진정시키면서 괜찮다고 웃으면서 다시 따라줄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겠죠. 그걸로 인해서 하루가 바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하셔야 되고요. 느끼셔야 됩니다. 나의 선택으로 인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나의 모습, 지금 나의 몸 상태, 재정 상태, 현재의 상황은 타인이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결국 결정해서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하거나 혼자 살거나 할 것이고요. 누가 여러분에게 조언을 할 수 있지만 누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실행은 내가 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 꼭 깨달아야 됩니다. 집이 가난해서 학벌이 좋지 않아서 건강하지 않아서 다 핑계입니다.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더 운동하면 되고요.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삶을 내 대에서 끊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아야겠죠. 합리화 핑계 보따리를 여러분이 버리는 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많아질 겁니다. 하지만 합리화 핑계 보따리를 달고 사는 순간 여러분들은 성공 성장보다는 다운그레이드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보내는 3 년이라는 시간 동안 합리화 핑계 대신에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의 마음과 자세로 접근한다면 무조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칭찬해 주시죠. 오늘도 이렇게 깨달은 나에게. 자 멤버들이 고정되어 가고 있죠. 이 멤버들은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아침에 일어나는 노력조차 안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장담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침에 안 일어나기 때문이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아침에 일어나서 더 성장하자라는 마음을 가져가시고요. 저녁에 또 배움을 하시고 실천하시고 실행하셔서 수익 모델도 다양하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수익 활동들에 대한 것들도 얘기를 해 보고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녁에 뉴스캠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료할게요. 감사합니다.